제가 여기 들어오기 전에는 항상 생각하고 들어오는 게 있습니다. 진도 빨리 나가자. 빨리 나가자. 그런데 이상하게 들어와갖고 여러분의 표정을 보면은 빨리 못 가게 붙잡고 있어요. 자, 질문이 들어왔는데 공통사항이라 제가 충분히 설명을 못 드려서 그런지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분들도 계신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좀 보충 설명드리겠습니다. 아파트 당첨권, 분양권이라고요? 분양권이 뭐예요? 우리 양도세법에는 아파트 당첨 분양권이라는 말은 없어요. 뭐예요? 당첨권이에요. 당첨권. 여기서 당첨권은 뭘 말하는 거예요? 내가 분양을 신청했는데 뭐가 됐어요, 여러분? 당첨됐다고. 당첨됐으니까 나는 그 건설회사 무슨 계약을 체결해요? 분양 계약을 체결하겠죠. 계약을 체결해서 계약금, 중도금, 잔금을 지급하고 그 조건에 따라서 대금을 완납하면 대금 완납과 동시에 내가 그 아파트를 뭐 하는 거죠? 소유권을 취득하는 거죠. 맞습니까? 맞아요? 예. 그런데 나는 중도에 잔금까지 지급을 하고 못하고 중도에 뭐 했단 얘기야? 팔았다 그 얘기야, 여러분. 그러면 팔으면은 아파트 입주를 안 하고 중도에 팔아버리면 우리 양도소득세 과세하겠다고요? 안 하겠다고요? 정말 이럴 거야. 아파트 당첨권을 중도에 팔아버리면 과세하겠다고. 뭐에 대해서 과세하냐? 피, 소위 말하는. 뭐가 있어야 돼? 피. 일단 과세 대상이야. 그럼 과세가액은 얼마냐? 그거는 계산을 해봐야 아는 거야. 과세는 한다 안 한다? 한다. 그러면 과세를 하니까 뭔가 양도차익이 나와야 되겠죠. 양도차익이 뭐가 되는가? 바로 피가 되는 거야. 피, 소위 말하는 프리미엄. 자, 제가 이번에 위례 신도시 아파트 분양 신청했어. 오, 예스. 그래서 분양 신청해서 뭐가 됐어? 뭐가 됐어? 당첨됐어. 그래서 뭘 체결해요? 계약 체결했어. 그래서 계약금을 지급했죠. 그리고 뭐 1차 중도금을 납부했어. 근데 공인중개사한테 연락이 왔어. 어떻게 알고 왔는지 모르겠어. 내 전화번호를. 안다? 이상해. 당첨됐으면 좀 이따 전화가 와. 안녕하세요. 여기 공인중개사 사무실인데요. 아, 예. 이번에 아파트 분양, 위례 신도시 아파트 분양 신청해서 당첨되셨죠? 네. 축하합니다. 그러면서 한마디 해요. 혹시 거주 목적으로 취득한 것이 아니라 투자 목적으로 취득하신 거라면 지금 피가 5천만 원이 붙어 있는데 지금이라도 이걸 양도하시면 프리미엄 5천만 원은 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잔금을 지급하고 입주를 해서 소유권을 취득한 다음에 얘는 주변 사정이라든지 기타 경제상으로서 주택가격이 하락할 겁니다. 겁을 주는 거죠. 이건 미래 상황이야. 그러면서 지금이라도 이걸 팔면은 5천만 원 피 얹어 거둘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나중에 이거 끝까지 갖고 계시다가는 나중에 주택가격 하락할지도 모르고 시세 이거 피도 없다 이제. 그러니까 가슴이 어떻게 하는가? 심쿵. 그래서 내가 무슨 목적으로 산 게 아니라면 거주 목적으로 산 게 아니라면 난 지금이라도 이걸 팔아갖고 뭐 건지겠다는 얘기야? 피 건지겠다고. 그러면 내가 만약에 계약금을 1억이 지급된 상태야. 1억을 지급했어요. 근데 내가 이걸 중도에 팔아버리면 나는 얼마 받고 팔아요? 얼마 받고 팔아요? 1억 5천만 원 받고 팔겠지. 피가 얼마 붙었다고 그랬으니까 5천만 원. 근데 내가 지금 들어간 돈은 얼마야? 그럼 나는 얼마 팔아요, 여러분? 1억 5천만 원이죠. 그럼 우리 양도세 과세 한다고요, 안 한다고요? 한다고요. 양도가가 얼마예요? 양도가가 얼마예요? 1억 5천만 원에 팔았다며 지금. 그럼 얼마 주고 산 거예요? 내가 지금 들어간 돈이 얼마예요? 그럼 양도세가 얼마예요? 5천만 원 어디서 나온 거예요? 이 5천만 원 어디서 나온 거냐고. 그러면 요 부분에서 뭘 때리겠다고요? 양도소득세 과세하겠다고요.
이해되셨어요? 이거야 아파트 당첨권은. 이해되셨죠? 재개발, 재건축, 조합원, 입주권도 똑같아요. 내가 조합원으로서 뭘 받았어? 입주권을 받았어요. 입주권을 받았는데 공인중개사한테 연락이 왔어요. 나중에 당신이 이거를 재개발 지역에 청산금을 지급하고 입주할 능력이 없다면 지금이라도 팔면은 피 5천만 원 건진대요. 근데 저는 저소득자예요. 극빈자예요. 저를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나중에 재개발 지역의 아파트가 완성이 돼도 나는 청산금 등을 지급하고 입주할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으니까 중간에 뭐 하는 거예요? 포기하고 팔아버리는 거죠. 팔아버린단 말이야. 그러면 내가 뭘 얹어서 받아? 피. 그러면 양도세 입주권을 양도하면 양도세 과세한다고요? 안 한다고요? 한다고요. 그러면 내가 이 피를 얹혀서 받겠죠? 양도가액에다가 취득가에다 얹혀서 받을 거 아니야? 그럼 양도세 과세한다고 안 한다고? 한다고. 그럼 결국은 뭐가 발생해요? 차익. 차익이 뭐가 되는가요? 대부분 피가 되겠죠. 이해하셨어요? 그러니까 결론. 아파트 당첨권, 재개발, 재건축, 조합원, 입주권을 내가 아파트를 입주하고 못하고? 못하고 중도에 뭐 해버리면? 팔아버리면 양도소득세 과세한다고요? 안 한다고요? 한다고요. 이해되셨죠? 자, 그런데 내가 이 아파트 당첨권, 아까 이렇게 설명드렸죠? 아파트 당첨권을 하나 보유하고 있고 재개발, 재건축, 조합원, 입주권 하나를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내가 이거 말고 무슨 주택을 다른 1주택을 뭐 했다? 양도하였다. 이 상황을 제시한 거죠. 맞습니까? 예. 그러면 얘가 1주택이야. 주택은 이거 하나밖에 없어. 뭐 갖고 있어요? 뭐 하나 갖고 있어요? 부러워 안 부러워? 부러워요. 요 상태에서 내가 1세대 1주택 2년 이상이라는 무슨 요건 충족했다고 여러분? 비과세 요건 충족했다고 요 놈한테는. 이해하시죠? 그래서 저는 이 주택을 양도할 때에 제가 물어보기를 공인중개사인 여러분한테 이 고객이 저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거죠? 라고 물어보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해야 된다고? 비과세를 받을 수 없다라고 대답해야 된다고. 왜? 세법에서는 우리 양도소득세, 소득세법에서는 요 놈을 뭘로 취급한다고? 주택수에 잡아라 그랬죠. 그러면 지금 양도는 1주택과 요 입주권을 뭘로 보아서? 주택으로 보아서 우리 몇 주택자로 판정한다고요? 2주택자로 판정한다고. 따라서 원칙은 비과세 받을 수가 없다고요. 이해하셨어요? 나중에 시험에 합격하시고 난 다음에 제가 실무 특강에 재건축, 재개발, 조합원, 입주권과 관련된 세제 문제를 쫙 특강 올릴 거예요. 물론 유료입니다. 꼭 좀 들으세요. 들으셔야 됩니다. 지금까지는 우리가 시험을 합격하기 위한 거라면 앞으로는 실무에 나갔을 때 내가 버텨야 될 거 아니야. 그리고 여러분이 이 세법에 관한 전문적 지식을 갖고 있어야만 그게 여러분이 저는 무기가 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실무 나가셔서 옆에 공인중개사 10년, 20년 된 사람한테 가서 물어보세요. 세법. 여러분보다 더 몰라요. 여러분이 제일 많이 알고 있어요. 왜? 여러분 방금 전까지 뭐 하다 나온 사람이니까 최근에 법을 가지고 공부한 사람인데 예전에 학교 가신 분은 공부 안 합니다. 나가시면. 그러니까 세법은 계속 뭐 하고 있는데 개정되고 있는데 연명할 1세대 1주택 3년 이상 보유에 비과세 받는다라고 그러는 공인중개사도 있어요. 자기 공부할 때 3년 이상 부여했대. 에이그 씨. 묻어버리고 싶어 정말. 제가 여러분한테 조금 듣기가 거북한 소리를 좀 가끔다 제가 해갖고 욕을 뒤지게 먹는데 예전에 그런 말 한 적 있어요. 무식한 놈이 용감하다고. 모르니까 그냥 밀어붙이는 거죠. 그리고 가서 소설 쓰죠. 어쩌고 저쩌고. 그래요. 그리고 나중에는 그 피해는 누가 봐요? 고객이 보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얼마만큼 전문적 지식을 잘 갖추고 있느냐. 자, 그 다음에 질문이 들어왔는데 자 보세요. 공부를 좀 하신 분들은 이런 고민을 할 겁니다. 자, 여러분 207쪽 문제 7번 들어갑시다. 재산세입니다.
자, 제가 실전에서 할 때, 실전을 할 때에, 실전 요령할 때 이 문제 7번 보기, 제가 강조하는 것 중에 실전 요령에서 문제 푸는 요령을 말씀드립니다. 문제 푸는 요령. 207쪽 문제 7번 좀 보겠습니다. 19의 기출문제입니다. 이 문제가 나왔을 때요, 여러분. 선생들도 엄청나게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이거 답 없는 거 아니냐고. 그래서 그 말을 듣는 순간, 아, 이 사람은 객관식 문제라는 걸 모르고 있구나. 여러분, 객관식 문제는요, 절대적 조건으로 답을 찾는 게 아닙니다. 상대적 조건으로 답을 찾는 겁니다. 그 보기로 제시된 것 중에서 가장 옳거나 가장 틀리고, 그래서 항상 거기 무슨 말이 빠져 있습니까? 가장이라는 상대적으로 접근하라는 얘기입니다. 그게 객관식 문제입니다. 주관식은 절대적 요건으로 문제 풉니다. 그러나 객관식은 상대적 조건을 문제 풉니다. 그 열거된 것 중에서 가장 답으로 접근하는 것을 찾으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절대적 조건을 갖고 답 찾습니다. 그러면 문제 7번 답 안 나옵니다. 문제 7번 답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선생도 모르니까 이걸 갖고 이거 답 없는 거 아니냐, 이의 제기해야 될 거 아니냐. 그걸 왜 이의 제기하냐고. 자, 가봅시다. 공부를 하신 분들 이런 질문 하여 당연히 해요. 뭐. 또 한다는 건 공부를 하고 있다는 얘기고요. 근데 엉뚱한 소리 듣고 갖고 이제 엄한 소리 하는 게 제가 이제 안타까운 거죠. 자, 문제 7번 같이 봐요, 여러분. 자, 재산세 과세 대상입니다. 밑줄. 재산세 과세 대상을 물어봤습니다. 자, 실전 요령 말씀드릴게요. 물어보는 게 뭡니까? 과세 대상입니다. 그러면 재산세 과세 대상 뭡니까, 여러분? 부동산과 뭡니까? 선박과 항공기죠. 맞습니까? 예. 이때 이 부동산은 뭡니까? 토지, 건축물, 그리고 뭡니까? 주택입니다. 이게 재산세 과세 대상 맞죠? 얘들 취득하면 뭐 냈죠, 여러분? 취득세 냈죠? 자, 여러분 보셔야 돼요. 이 문제 제가 해설해 드릴게요. 완전 분해해 드릴게요, 제가. 재산세 과세 대상인 부동산은 토지, 건축물, 주택이기만 하면은 재산세 과세 합니까, 안 합니까? 합니다. 얘가 어디다 사용하느냐, 얘가 어디다 사용하느냐를 묻습니까, 묻지 않습니까? 묻지 않습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과세권자가 과세 여부를 판단할 때는 과세범위를 넓게 잡아라, 좁게 잡아라? 넓게 잡아라. 형식적 요건에 불면은 묻는다, 묻지 않는다? 묻지 않습니다. 재산세 과세 여부를 물어볼 때 이게 토지이면 과세를 하는 거고 건축물이면 과세하는 거고 주택이면 과세하는 거지 이게 어떤 용도로 사용하느냐 묻습니까? 묻지 않습니까? 묻지 않습니다. 지금 세율을 물어봤습니까? 과세 대상을 물어봤습니까? 과세 대상입니다. 제가 이렇게 박스 열거된 문제가 나올 때는 절대 기업부터 치읓까지 다 푼 다음에 답을 찾으면 답 있다 없다? 없다. 제가 분명히 계속 작년에 애타게 강조한 게 박스 열거 문제가 나오면은 거기 열거된 예를 다 푼 다음에 답을 찾으면 99%는 답 없음으로 빠진다. 그래서 보기 지문 하나하나를 풀면서 답이 아닌 걸 뭐 해가라? 쳐가라. 그게 답이 된다. 이게 전형적인 케이스입니다. 볼까요? 항공기 과세합니까 안 합니까? 해요. 그럼 기억 나와야 돼요, 안 나와야 돼요? 자, 기억 나온 거 찾아보세요. 자, 동그라미 치세요. 안 나온 거 지워버리세요. 안 나온 거. 2번 지우셔야죠. 4번 지워야 되죠. 미음 지워야 돼. 5번 지워야 되죠. 소위 말하는 뭐 1타 3피 나왔죠. 저는 이거 말씀드립니다. 여러분한테. 실전 문제 요령입니다. 실전입니다. 실전. 그죠? 아니, 여러분 느껴요? 기억 하나 풀고 보기 지문 5개에서 몇 놈 없애버렸어요, 지금. 3놈 없애버렸잖아. 그러면 되신 거 아니야. 남은 거 뭐예요? 남은 거 몇 번이에요? 1번과 3번 남았어요? 그러면 답은 이 둘 중에 하나 있다는 얘기죠. 맞습니까? 항공기 하나 가지고 3놈 없애버렸어. 남은 건 보기 지문에서 5개 중에 몇 개 남았어? 2개. 자, 니은 갑시다. 시가 표준액이 4천, 그러면 일단 1번과 3번의 차이점 찾아주십시다. 그러면 니은 차이 없죠? 디귿도 차이 없죠? 그러면 차이가 나는 게 뭐예요, 이제? 리을, 그 다음에 미음, 그 다음에 비읍, 그 다음에 치읓, 4개 차이 나죠? 그러면 우리는 이 4개 중에서 하나만 알면 답을 찾아요, 못 찾아요? 찾죠? 이게 객관식이야, 여러분. 이렇게 접근해야 돼. 그러면 니은은 풀어볼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왜? 무차별하니까.
이해하시나요? 1번과 3번을 푸는 과정에서 니은은 전혀 답에 영향을 미친다 안 미친다? 안 미친다. 이게 바로 객관식 요령인가? 그러면 갑시다. 리을 봅시다. 리을부터. 리을. 뭐가 나왔어요? 카지노업에 사용되는 뭐야 여러분? 건축물이야. 건축물은 재산세 과세 대상이에요 아니에요? 이잖아. 앞에 카지노업은 뭐야 여러분? 출전이 한정판 거야. 뽕이야 뽕. 재산세 과세 여부를 판단할 때는 카지노업에 사용하느냐 안 하느냐는 것은 영향을 미쳐 안 미쳐요? 안 미치죠. 단 세율에는 영향을 미칠 수가 있죠. 어디에는 영향을 미친다고? 세율. 무슨 재산이 되니까? 사치성 재산이니까 얘들은 표준세율로 정하는 것이 아니라 뭘 때리는가? 중과세를 때리는. 그러나 과세 여부를 판단할 때는 건축물이기 때문에 재산세 과세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돼요. 맞습니까? 그럼 리을 나와야 돼요? 안 나와야 돼요? 나와야 되죠. 그럼 나온 건 몇 번이에요? 1번이 답이야. 그러면 이렇게 접근했어야 돼요. 자, 그럼 리을 잘 알딸딸해. 그럼 하나 더 갑시다. 뭐 나왔어? 미음이 있죠? 미음 봐. 과수원. 뭐예요 여러분? 토지잖아. 토지. 전답 과수원. 그 말하는 농지 아니야. 재산세에서 말하는 과세 대상이어야 돼요? 아니어야 돼요? 이어야 되죠. 나와야 돼요? 안 나와야 돼요? 나와야죠. 몇 번 나왔어요? 1번. 답은 몇 번이에요? 1번입니다. 이렇게 답을 찾으신 분은 답이 보이는 거. 저랑 같이 공부하셨던 분은 이렇게 접근해서 답을 다 골라냈죠. 그런데 자 전통으로 풀어봅시다. 전통적으로. 여러분이 소위 푸는 1번부터 7까지 다 문제 푼 다음에 한번 답을 골라봅시다. 기억. 과세합니까? 하죠. 네. 니은. 과세합니까? 합니까? 안 합니까? 자, 봐. 지금 방금 전에 여기 써놓은 거 보여요? 안 보여요?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 보이고 있죠? 마음 착한 사람은 보여 이거. 그러면 니은님 포인트는 뭐예요 여러분? 선박이야. 선박. 앞에 건 뭐예요? 뽕이야 뽕. 그냥 아무것도 없이 그냥 출전이 그냥 막 함정 파는 거야. 근데 그 시가편이 4천만 원 비용 모형 작아요. 여기다 초점 맞추신 분은 삽질을 하는 거고, 어디다 초점 맞추신 분은 선박은 여기다 초점 맞추신 분은 과세 대상 2죠. 그래서 결론. 니은도 과세 대상이다 아니다? 이다. 과세 여부를 판단할 땐 과세하는 겁니다. 무조건. 앞에 용도는 묻는다 묻지 않는다? 묻지 않습니다. 디귿. 고급주택 과세합니까? 안 합니까? 아 당연히 뭐야? 주택이죠. 과세해야죠. 재산세. 다만 얘는 세율을 때릴 때 누진세율이다. 사치성 재산 4% 때린다. 공부들 안 하죠. 188쪽 와보세요. 188쪽 와보세요. 그러면 시뻘겋게 표시되어 있을까? 시뻘겋게. 188쪽. 주택. 제가 세율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랬어요, 여러분? 주택. 여기서 출제가 제일 중요하고 여기서 출전이 건드리는 거 뭐 건드린다고 그랬어요? 뭐 건드린다고 그랬어요? 고급주택 건드린다고 했어요. 고급주택 출제원은. 별장은 사치성 재산을 봐서 몇 프로 때리지만 4% 때리지만 재산세에서는 고급주택을 일반주택과 구분하지 않고 사치성 재산을 보는 것이 아니라 누진세를 때립니다.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시뻘겋게 표시합시오. 부탁을 드렸어요. 결론 냅시다. 고급주택이다. 재산세는 과세합니까? 안 합니까? 해야 되는 거죠. 다만 세율에는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은 우리 지금 세율을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과세 여부를 물어보는 거예요? 과세 여부 물어보고 있잖아. 그러니까 여러분이 공부를 안 해서 틀리는 게 아니라니까. 문제 푸는 실전 요령이 없으니까 틀린다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몰라서 틀린 거는요 전혀 상관없어요. 지금은. 왜? 공부하면 되니까. 근데 내가 공부를 했는데도 문제를 못 푸는 그분은 속된 말로 문제 푸는 패턴을 바꾸시지 않으면 올해 합격 보장을 못하는 거죠. 왜? 작년과 똑같은 패턴으로 문제를 풀 테니까 또 삽질하는 거죠. 제가 그랬걸랑요. 제가 공부할 때.
제가 떨어졌을 때 분명히 원인은 나한테 있어. 그래서 내가 나 자신을 한번 점검하고 아 내가 이걸 잘 못해서 떨어졌구나. 그러니까 이번 시험에 합격해서 이걸 내가 고쳐야 되겠구나. 그걸 했어야 되는데 그걸 안 하고 맨날 제가 난 다 알아. 4년을 공부했는데 뭘 모르겠어. 책을 안 본 게 없어. 들은 거 강의 안 들은 게 없어. 근데 시험은 계속 떨어져요. 그럼 분명히 저한테 원인이 있는 거죠. 아니 원인은 저한테 있는 거잖아. 시험 떨어지고 내가 뭔가 부족하니까 떨어지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걸 제 자신에게 그걸 점검했어야 되는데 그걸 안 하는 거예요. 제가. 한편으로는 자존심이 허락치를 않아. 그래서 제가 떨어졌어요. 그래서 제가 그게 제일 인상돼요. 그걸 제가 끝나고 나오니까 알겠다. 끝나고 나오니까. 내가 그 당시에는 느끼지 못했는데 제가 강의를 하다 보니까 그제서야 그런 게 보이는 거야. 아, 내가 공부할 때 이런 걸 못 봤구나. 그래서 제가 항상 강의할 때 입에 핏대 세우면서 하는 이유가 여러분은 그러지 마세요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제 거기에 이제 듣는 과정에서 조금 기분 나쁘게 들으신 분들은 이제 조금은 너 아침에 부부싸움 하고 왔냐? 그런 분도 계시고 그런 분도 계세요. 저는 안타까운 마음에 막 강조를 한다고 막 목소리 올리고 그러는데 그걸 선의로 안 받아들이고 조금 자 보세요. 갑시다. 리을 갑시다. 리을. 카지노업에 사용되는 뭐랬어요 여러분? 건축물입니다. 포인트는 뭡니까? 카지노업에 사용입니까? 건축물이 포인트입니까? 건축물이 포인트입니다. 그러니까 과세합니까? 안 합니까? 합니다. 다만 카지노업에 사용한 것은 세율에는 영향 미칠 수가 있겠죠. 왜? 고급 오락장이니까. 세율에는 영향을 미치지만은 과세 여부에는 영향을 미쳐 안 미쳐? 안 미쳐. 과세한다고. 어디다 사용한다라도 카지노업이 아니라 어디 뭐에 사용하느냐는 앞에 거 전혀 뽕이야 여러분. 그 다음에 시읒 아니 미음인가요? 미음 뭐죠 여러분? 과수원 뭡니까? 토지. 과세해야 됩니까? 안 합니까? 합니다. 다만 과세를 할 때 세율을 적용할 때는 얘는 분리과세 대상 007을 적용했던 거였죠. 이해하십니까? 차량 과세합니까? 안 합니까? 차량 과세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잖아. 차량은 어딨어. 여기 차량 어딨냐고.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 차량 어딨어. 여러분 잘 아시는 뭐야? 재산세 아니 자동차세라고 하시잖아. 그렇죠? 그 다음에 보세요. 시읒 기용 니은 디귿 리은 미음 비읍 시읒 맞죠? 뭐죠? 골프 회원권 재산세 과세해요 안 해요? 해요 안 해요? 이용 기계장비 과세해요 안 해요? 안 해요. 그 다음에 지읒 광어권 과세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치읒 골프 연습장 과세해요 안 해요? 골프 연습장이 뭐예요? 토지야 토지. 아 골프 연습장 골프를 여러분 허공에서 쳐? 토지에서 치죠? 여기 특히 앞에 뭐라 써? 법령에서 신고된 뭐 20타석 이상 어쩌라고 20타석 이상은. 재산세 과세 여부를 판단할 때 영향을 미쳐요 안 미쳐요? 안 미치죠. 자 그러면 여러분 찾으세요. 인거,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치읓. 자 찾으세요. 이거 나와 있는 거.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없으니까 뭐라고 생각해요? 답 없음. 절대 여러분 객관식 문제 답 없음 문제 없습니다. 어떤 출제에 답 내는데 답 없음 문제 냅니까? 그런데 이 중에서 그나마 나와 있는 건 뭐예요? 1번 기역 나왔죠. 디귿 나왔죠. 리을 나왔죠. 그 다음에 뭐 나왔어요? 미음 나왔죠. 그나마 요거 과세 대상으로 열거된 것 중 나와 있는 건 몇 번이에요? 1번밖에 답이 될 수밖에 없죠. 이게 객관식입니다. 2번은 왜 답이 될 수 없어요? 왜 2번은 절대 답이 될 수 없어요? 지읒 들어가 있죠?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나머지는 저기 리을 과세 대상 맞죠? 치읒 과세 대상 맞죠? 근데 뭐가 들어갔으니까? 지읒이 들어갔으니까 절대 답이 될 수가 없죠. 3번 보세요. 기역 들어갔죠? 디귿 들어갔죠? 리을 그 다음에 비읍 나왔죠? 비읍은 절대 답이 될 수 없죠. 치읒도
이거는 답이 될 수 있죠? 예, 그러나 뭐가 들어왔으니까? 비읍이 들어왔으니까 절대 답이 될 수가 없죠. 4번 니은 들어갔죠? 비읍 절대 답이 될 수 없죠. 맞아요? 비읍이 뭐니까? 차량이니까. 시읒 절대 답이 될 수 있어 없어? 없죠. 그 다음에 이응 답이 돼요 못 돼요? 못 되죠? 그러니까 3번 역시 4번도 답이 될 수 없죠. 지금 객관식 문제 푸는 요령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5번 보세요. 미음 과수원 토지니까 과세대상 맞죠? 시읒 뭡니까? 골프연권 절대 답이 될 수가 없죠. 그러니까 1번을 제외한 2번, 3번, 4번, 5번은 절대 답이 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으니까. 그러면 상대적으로 답이 될 수 있는 건 몇 번입니까? 1번입니다. 그래서 1번을 골랐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걸 제대로 다 푸신 분은 절대 답이 나와 안 나와? 안 나오죠. 이게 객관식입니다. 이거는 여러분뿐만 아니라 수험생뿐만 아니라 선생들도 전화 왔어. 답 없는 거 아니냐고. 왜 답이 없어요? 1번이 답이지 않습니까? 왜 1번이 답이냐? 이런 거 없지 않냐? 이런 시간. 객관식이잖아. 객관식은 절대적 조건이나 그중에서 가장 상대적으로 옳은 거 고르는 거 아니야. 그러면 2번, 3번, 4번, 5번 절대 답이 될 수 없고 그나마 1번이 뭐가 되는가? 답이 되는 거죠. 그래서 1번이 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완벽한 답입니까, 1번은? 1번이 완벽한 답이에요? 아니죠. 그런데 5번 중에서 가장 답에 접근한 건 몇 번밖에 없는 거야? 1번. 그래서 1번이 답이 되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이게 문제 요령입니다. 실전입니다, 이게. 그리고 박스 열거된 문제는 반드시 제가 아까 강조했죠. 뭘 가지고? 보기지문을 가지고 답이 아닌 거 어떻게 하라? 쳐가라. 그래야 답이 보인다. 저랑 그 전에 공부하신 분은 다 이렇게 접근했어요. 저는 항상 이렇게 접근했기 때문에. 문제 치고. 그러니까 엄한 소리죠. 근데 이거 어디서 많이 봤던 것들이죠, 여러분 이거 다.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기업부터 치울까 어디서 다 많이 봤던 것들이죠. 네, 취득세 과세 대상하고 짬뽕 시켜놓은 겁니다, 여러분. 출제위원이. 취득세 과세 대상을 짬뽕 시켜놓고 취득세는 과세되지만 재산세만 과세 대상이 되는 걸 물어본 거죠. 그래서 취득세는 과세되지만 재산세는 과세 대상이 아닌 것들. 이거 여기 X 치고 다 뭡니까? 취득세 과세 대상이죠. 취득세는 과세 대상이지만 뭐는 과세 대상 아니에요? 재산세는 과세 대상 아니지 않습니까? 이겁니다, 문제. 됐나요? 예. 나중에 우리 문제 풀 때 이런 요령 다 말씀드립니다. 걱정하지 마시고요. 그러니까 공부를 하신 분들은 이제 이런 데서 이제 방황하는 거죠. 그럼 어떻게 답을 찾으라고요? 그거는 문제 푸는 요령 갖고 찾을 수밖에 없어요. 자, 가겠습니다. 아, 이거 시간 너무 걸렸네. 또 흥분해갖고. 아, 나 미치겠네. 자, 283쪽 가겠습니다. 양도의 개념 갈게요. 자, 그래서 나중에 또 우리 이런 문제 실전 풀고요. 예, 나중에 기출문제 한번 다시 해드릴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진도 나갈게요. 예, 283쪽 양도의 개념 갈게요. 자, 별표 3개. 저는 올해 나온다고 봅니다. 아니, 시험에 나온다고 딱딱 집어주잖아. 별표 3개? 씨뿔거기. 안 나면 어떡할 거냐고요? 어쩔 수 없지. 그래요. 제가 손에 장을 지질게요. 안 나면. 제가 예전에 한때 시건방을 떨 때 이런 말을 많이 사용했습니다. 안 나면 제가 손에 장을 지지겠습니다. 그랬어요. 잘 맞았어요. 손에 장 지진 적 한 번도 없었어요. 그러면서 제가 뭐라 하냐? 16개 제발 20, 그 당시에는 20개니까 20개 다 맞추지 마세요. 한두 개는 좀 틀려주세요 그랬어. 후학하는 분들을 위해서. 환장합니다. 한두 개 틀려달라고 그랬어. 그러다가 언제 아작나느냐? 15회 때 아작납니다. 공부하신 분 아실 겁니다. 15회 때. 제일 아니. 15회 때 공부했던 게 아니라 15회 때 문제가 제일 어렵다는 걸 아신다고 공부하신 분들은. 15회 때부터 여태 공부하고 있는 게 아니라
무슨 말인지 아시죠? 공부를 하신 분은 15회 때 문제가 제일 어렵다는 걸 안다고. 이때가 공인중개사 시험 난리 난 때죠. 그래서 그 해 다음에 15회 추가 시험을 봤었어. 난이도 실패. 이때 아작났습니다. 아작났습니다. 나온다는 건 거의 안 나오고요. 전혀 보지 말란 부분에서 막 시험에서 막 나왔습니다. 시행 규칙, 해설 전혀 보지도 못했던 책에도 없는 내용 끄집어 걸고 와서 문제 냈습니다. 근데 저는 돌 안 맞았습니다. 왜 그러신지 아십니까? 민계공이 다 맞아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긴곡에서 이미 다 쌍코피 터지고 다들 아작났기 때문에 세법까지는 올 여력이 없어. 무슨 말인지 아시죠? 민계공에서 맛이 가버렸기 때문에 세법은 보지도 않았어. 그러니까 저는 그냥 무사들 다 통과했어. 그리고 누구 잡으러 갔어? 민계공 성지 잡으러 갔어요. 그래서 제가 세법 강의에서 세법 강의한 가장 보람찬 한 해가 15회 때였어요. 이때 아작났습니다. 그런데 게시판에 딱 글 하나 올라옵니다. 교수님, 장 기질 준비되셨나요? 제가 그 말을 보고 제가 쇼크 받았습니다. 아, 말을 함부로 하는 건 아니야. 그래서 그다음부터 손에 장을 지진다는 말을 안 합니다. 그다음부터. 진짜 게시판에 그거를 올랐는데 손에 장 지질 준비되셨나요? 근데 진짜. 자, 그러나 이거 한번 지져보겠습니다. 자, 둘째, 양도로 보는 경우. 셋째, 양도로 보지 않는 경우. 자, 결론 낼게요, 여러분. 양도의 개념에서 시험에 나오면요. 99%는 여기서 나옵니다. 양도로 보느냐, 양도로 보지 않느냐, 뭐 해봐라? 구분해봐라. 10중 8구는 여기입니다. 즉, 여러분한테 다양한 형태의 거래를 제시하고 그 제시된 유형의 거래를 양도로 보느냐 안 보냐 이겁니다. 여기서 제가 꼭 하나 여러분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양도로 본다는 것은 양도소득세를 과세하겠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양도로 안 본다는 것은 과세를 하겠다 안 하겠다? 이렇게 결론 내셔야 돼요. 제가 이걸 강조하는 이유는 공부를 하신 분들이 여기서 실수를 잘합니다. 오버한 게 아닌데 공부를 많이 하다 보니까 생각을 너무 많이 하는 거죠. 객관식은 그렇게 생각 많이 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 함정에 빠지지만 않으면 돼요. 근데 그걸 안 빠지려고 너무 생각하다 보니까 오버하는 거죠. 다시 한번 말씀입니다. 양도로 본다는 것은 양도소득세를 뭐 하겠다는 얘기고요? 과세하겠다는 얘기고요. 양도로 안 본다는 것은 과세를 안 하겠다. 그러면 여러분 답을 고르실 때는 결론적으로 답을 고르십시다. 결론적으로. 과세된다. 그러면 양도로 본다. 과세 안 한다. 양도로 안 본다. 그러면 아주 단순해집니다. 그런데 이거를 비과세와 구분해서 판단하면 답이 이상하게 아까처럼 꼬이는 겁니다. 엄한 데가 사삽지라고 봅니다. 자, 양도의 의의 것이다. 283조.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나 등록 등과는 관계이시 없이 무슨 과세 원칙? 실질 과세 원칙. 매도 교환 법인의 현물 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동한다. 자, 여기서 두 가지 키워드 잡으랬죠. 뭐 유상 10벌겋게 동그라미 쳐야죠. 사실상 이전 10벌겋게 동그라미 쳐야죠. 이게 왜 동그라미 치냐? 양도로 보려면 양도로 보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조건이 모두 충족돼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론은 양도로 보느냐 안 보느냐는 여러분 이 세 가지 요건. 첫째, 사실상 이전이 돼야 됩니다. 둘째, 사실상 이전되는 과정에서 반드시 대가 관계가 존재하는 유상양도해야 됩니다. 셋째, 여기까지 잘 안 나오지만 그 양도 행위는 사업 행위가 아니어야 됩니다. 즉 일시적 우발적 양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거기 책에 있죠. 283조. 양도소득세가 과세가 대한 양도 요건. 그래서 세 가지 요건 모두 충족되어야 된다라고 했죠. 첫째, 무슨 이전? 사실상 이전해야 됩니다. 다음 페이지, 그 밑에 무슨 양도해야 됩니까? 유상해야 됩니다. 다음 페이지, 자산의 일시적 우발적 양도, 즉 사업행위가 아니어야 됩니다. 그런데 시험에서는요, 대부분 여기까지만 물어봅니다. 보통. 여기는 잘 안 근다, 출전이. 그러나 주의하라. 반드시 양도소득세가 과세가 되기 위해서는
그 양도 행위가 사업행위 된다, 사업행위가 아니어야 된다. 사업행위가 아니어야만 합니다. 즉 일시적, 우발적 양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거기서 여러분 거기 3번에 이런 말 있죠. 부동산 매매업자, 주택 신축 판매업자. 그래서 부동산 매매업, 그래서 뭐 사업소득으로서 종합소득세가 과세가 되는 경우가 아니어야 된다. 즉 사업행위해야 된다, 아니어야 된다. 아니어야 된다입니다. 자, 그럼 여기 보세요. 저는 이걸 엄청 강조하는 사람인데 그 다양한, 심지어는 여기는 여러분 대법원 판례까지 시험에 나옵니다. 뭐까지 나온다고요? 대법원 판례까지 시험에 나옵니다. 여러분 민법에서 대판 배우시죠? 여러분 민법에서 대판까지 배우잖아. 네. 그래서 다툼이 있으면 뭐 하래? 왜 다퉈? 왜 다투는 거예요? 아니 문제 풀 때 다툼이 있으면 판례 이해하시라고 했죠? 그 왜 다투냐고. 몰라. 내가 아니야. 씨 그렇게 되니까 그렇지. 아니죠. 법률에 대한 해석이 다르다는 얘기죠. 법에 대한 해석이 달라지기 때문에 의견이 같다 다르다. 다르다. 그러면 그때는 공통된 의견을 찾기 위해서 뭘 찾으라는 얘기야? 대법원 판례를 가지고 판단하라 그 얘기입니다. 대법원 판례, 대판은 기속력이 있어요 없어요? 법률적 구속력이 있어요 없어요? 법률이 아니기 때문에 법률적 구속은 없죠. 근데 실무에서는 법률적 구속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왜냐하면 대법원의 판결은 그 밑에 하위 법원인 지방법원, 고등법원, 행정법원 등은 대법원의 판결과 반하는 판결을 할 수 있어 없어? 없죠. 아니 민법 할 때 그런 얘기 안 하나? 왜 대법원 판례를 공부를 하는지를 아셔야 될 거 아니야. 대법원 판결은 그 하위 법원들의 판결은 대법원의 판결과 반하는 판결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대법원 판결 나오면 모든 사항에 대해서는 대법원 판결대로 해서 판결을 내려야 돼요. 그래서 실무에서는 법률적 기속력이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여러분이 대법원 판례까지 공부를 하시는 겁니다. 니 잘났다. 씨. 그래서 양도 얘기 되면 어디까지 나온다고 여러분 시험에? 대법원 판례까지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거기 교재에 보시면은 여기 나와 있죠? 287조. 찾으셨습니까? 양도로 보는 경우, 양도로 보지 않는 경우에 대법원 판례 있죠? 여기까지가 시험에 나옵니다. 근데 이걸 다 어떻게 외우십니까? 저는 그래서 판단 기준을 안다는 얘기야. 판단 기준이 뭐다? 사실상이 된다. 무슨 양도 된다? 유상이다. 그리고 그 행위가 사업행위다 아니다? 아니야 된다. 그러니까 공부를 잘하는 분은 저를 좋아해요. 반드시 무슨 이전? 사실상 이전이죠. 그러니까 무슨 이전은? 형식상 이전은 양도다 아니다? 아니다. 진짜요? 그러면 형식상 이전의 대표적인 것이 바로 뭡니까 여러분? 신탁이죠. 신탁법상 신탁이나 명예신탁과 관계이시 없이 우리 얘들은 무슨 이전일까? 형식적 이전. 그러니까 신탁에 따른 소유권 이전은 양도로 본다 안 본다? 안 본다. 그래서 신탁법상 신탁에 따라서 신탁계획책에 따라서 위탁자, 수탁자 소유권 이전에 따른 수탁자 취득이라든지 또는 신탁계획의 해지나 종료에 있어 수탁자부터 위탁자 소유권에 따른 위탁자의 취득이라든지 또는 수탁자 경제에 따라서 수탁자부터 신수탁 소유권 이전에 따른 신탁자의 취득 과세한다 안 한다? 안 해. 왜 안 해? 네, 형식상 이전이기 때문에. 두 번째 대표가 뭡니까? 양도담보죠. 양도담보는 뭡니까? 담보 제공에 따른 사실상 이전이에요? 형식상 이전이에요? 형식상 이전. 양도담보는 여러분 민법에서 배우셨나요? 예, 내가 금전 등을 차입하는 과정에서 채권자가 뭘 요구하는가? 담보 제공을 요구하는 거죠. 야, 내가 너한테 돈을 빌려준대. 네가 못 믿는 게 아니라 돈을 못 믿는다. 그러니까 내가 너한테 돈을 빌려줄 때 뭔가 나한테 좀 담보물을 제공하라는 얘기야. 그래 돈 빌려주는 거 아니야? 담보물도 없이 턱껏 돈 빌려줬다가 못 받으면 어떡할 거냐고.
그래 안 그려? 그래서 그래 알았어 친구야. 그러면서 채무자가 자기가 가지고 있던 부동산의 소유권을 누구한테 넘겨주는 거죠? 채권자한테 넘겨주죠. 일단 그럼 네가 이 명의를 갖고 있어. 그래서 나중에 훗날 내가 돈을 갚으면 내가 뭐하고 되찾아 오고 내가 돈을 못 갚으면 그거를 네가 완전히 소유권 취득하면서 매도 등을 통해서 청산 과정을 거치면 되는 거죠. 그게 바로 뭐예요 여러분? 양도담보죠. 양도담보. 맞는데? 저는 민법을 다 실무로 합니다. 은행에서 있어갖고. 그러니까 민법 법률적 표현보다는 사례를 들라는 걸 더 좋아합니다. 저는 왜 우리는 실무로 다 했기 때문이죠. 양도담보요. 또 하나 있죠. 대표적인 것이 바로 뭐죠 여러분? 공유권의 분할이죠. 사실상 이전이에요? 형식상 이전이에요? 형식상이죠. 근데 올해 여기서 살짝 요거 비슷한 거 일단 주습니다. 개정이 있죠. 자, 이런 것은 사실상 이전이다, 형식상 이전이다. 형식상.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만 판단하면 돼. 아, 이게 사실상 이전이나 형식상. 그것만 판단하면 돼. 그래서 반드시 우리는 무슨 이전이 돼? 사실상. 그러면 사실상 이전이라 하면은 설사 등기가 이루어진 경우는 물론이지만 등기 등록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양도로 본다 안 본다? 양도로 본다 안 본다? 본다 그 얘기죠. 이게 실제 소유권이 이전이 되었다라면 설사 그에 따른 뭐가 이루어지지 않았어도 등기 등록이 이루어지지 않았어도 우리 양도로 본다 안 본다? 본다. 어디 나와 있어? 의에 나와 있잖아. 의에 뭐라고 했어요 여러분? 자산에 대한 뭐와 관계없이 등기 등록과는 관계없이 무슨 과세 원칙? 실질 과세 원칙이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 해당하는 게 바로 뭐예요 여러분? 미등기 양도도. 미등기 양도했다. 과세한다 안 한다? 한다고 우리는. 과세를 하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는 양도소득세에서 가장 악질적 전형적인 무슨 행위를 보기 때문에 투기행위를 보는 거죠. 투기행위. 양도소득세 제일 나쁜 놈이 바로 누구예요 여러분? 미등기 양도야. 과세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지 당연히. 과세를 할 뿐만 아니라 얘는 뭐 해야 되는가? 각종 규제를 줘야 되는 거죠. 혜택을 줘요? 규제를 줘요? 규제. 혜택을 준다 안 준다? 안 주는 거죠. 그러니까 1세대 1주택 2년 이상 보유한 비과세 요건 충족했다더라도 무슨 양도면? 비과세 해줘요 안 해줘요? 안 해주잖아. 3년 이상 보유한 부동산이다. 장기보유 특별공제 받는데 얘가 무슨 양도면? 미등기 양도면 비과세 장기보유 특별공제 받아요 못 받아요? 못 받죠. 남들 다 받는 양도소득 기본공제 250만 원 받아요 못 받아요? 못 받죠. 세율은 몇 프로 때려요? 70% 때려버리죠. 이게 미등기 양도입니다. 양도소득세가 가장 나쁜 놈. 근데 이걸 미등기 양도일 때 양도를 안 본다. 오, 예. 그러면 이제 또 어두운 길을 걷는 거죠. 자, 두 번째. 반드시 무슨 양도해야 된다? 사실상 이전되는 과정에서 반드시 무슨 양도해야 된다, 여러분? 유상. 유상은 뭐를 말하는 거예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된다? 대가가 있어야 된다. 대가. 대가. 대가가 있기만 하면 대가의 종류와 양도의 의사 유무, 즉 강제 여부를 묻는다, 묻지 않는다? 묻지 않죠. 불문이죠. 대가의 종류, 너 뭘 받았는데 네가 양도하고 싶어서 양도한 건데 아닌데 그런 걸 묻는다, 묻지 않는다? 묻지 않는다. 자, 제가 갑이 부동산을 넘겼습니다. 상대방한테. 사실상 이전됐어요. 그러면 그 상대방인 양도자와 양수자사 간에 소유권이 이전됐죠? 사실상 이전됐죠? 그러면 반드시 갑은 을로부터 뭘 받아야 된다? 대가를 받아야 된다 그 얘기죠. 받기만 하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 대가는 뭐냐는 것은 묻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묻지 않는다. 자, 돈을 받았대요. 뭐죠? 그러면 이건 무슨 계약이죠? 매매. 가장 전형이 매매죠. 여러분 다른 부동산으로 받았대요. 뭐예요 여러분? 교환이죠. 기존 채무를 소멸시켰대요. 부동산 넘겨주고 기존 채무를 소멸시켰대요. 뭐예요 여러분? 아니지. 부동산 돈으로 줘야 되는데 돈으로 못 주고 부동산 넘겨주고 채무를 갚았다고. 대물변제. 대물변제. 그런 거예요 여러분 다. 자, 다른 법인의 주식을 받았대. 법인의 주식을 받았대.
갑이 부동산 넘겨주고 법인의 주식을 받았대요. 뭐예요 여러분 이거는? 법인의 현물 출자죠. 현물 출자. 원래 법인의 출자 때 뭘로 출자하는 게 원칙인데 금전인데 나는 부동산 등이 갖고 있기 때문에 부동산으로 넘긴 거죠. 그리고 뭘 받았어요? 주식. 그게 바로 여러분 법인의 현물 출자입니다. 현물 출자는 건 뭐냐? 금전 납입을 원칙으로 하는데 나는 가지고 있던 뭘로? 토지나 건물 등을 법인의 소유권을 넘겨주고 그 대가로 뭘 받았다는 얘기야? 주식 지분을 받았다고. 그걸 뭐라 한다 여러분? 법인의 현물 출자. 단 현물 출자는 반드시 동그라미 치세요. 법인일 때만 해당합니다. 법인일 때만. 거기 나와 있잖아 책에. 다 나와 있어. 그리고 심지어는 그림으로도 그려놨다. 288쪽 보세요. 정말 제가 한 땀 한 땀 수놓아 그린 그림입니다. 이거 장인의 정신을 가지고. 여러분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건 제가 그림을 진짜 하나하나 선 일일이 한글에서 그림을 그린 겁니다. 다. 그래서 여러분 법인의 현물 출자가 바로 289쪽 맨 위에 있죠.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하는 양도의 개념 모르신 분 집에 가서 이 그림을 꼭 보시면요. 아 뭐고다라는 게 정말 다 보입니다. 그래서 나온 말이 바로 한 땀 한 땀 수놓았다는 말이 그래서 나온 겁니다. 자, 이런 거 있죠. 그래서 매매, 교환, 대물 변제, 주식 또는 이게 여러분 경매로 넘어갔답니다. 공매로 넘어갔답니다. 경매, 공매로는 사실상 이전 양도다 아니다. 양도다고. 왜? 대가로 뭐가 존재하니까? 경락가는 대가가 존재하는 거죠. 자, 협의 매수나 수용을 당했답니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서 내 토지가 뭘 당하면서 수용을 당하면서 뭘 받았어요 여러분? 보상금 받았죠. 제가 이거 여러분 파주 얘기까지 했습니다. 여러분들 기억나게 얘기해서. 이게 바로 다 양도로 보는 경우들이죠. 여기서 특히 경매나 공매로 인한 소유권 이전, 협의 매수나 수용, 자발적 이전, 강제적 이전. 강제적이죠. 내가 은행에서 돈을 빌리면서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했는데 채무 불이행을 해서 담보 제공한 부동산을 뭐로 넘어가는가? 경매로 넘어갔어. 그래서 경락자한테 넘어갔죠. 경락돼서 경락자가 경락대금을 완납하고 그 법원이 경락대금을 받아서 누구한테 배분하고? 채권자한테 법정 순위로 배분해주고 남은 돈이 있으면 채무자인 양도자 나도 받는 거고 부족하면 나는 한 푼도 못 받는 거고 그 대신 그만큼 기존 채무는 어떻게 되는 거고? 소멸되는 거죠. 그게 바로 뭐죠? 경매, 공매죠. 내 토지가 수용당했어요. 법률에서 내 토지를 수용하겠대 공익사업자가. 그래서 넘겨주고 난 뭘 받고 나세요? 뭘 받고 나세요? 보상금을 받고 났죠. 그러면 사실상 이전 유상양도 맞나요? 맞죠. 그럼 여러분 저는 이걸 얘기하고 싶어요. 이 조건을 두 가지 모두 충족하면 양도로 본다 안 본다? 본다. 이 중에서 하나라도 요건을 충족 못했다. 양도로 본다 안 본다? 안 본다. 그것만 기억하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러면 대법원 판례 있는 게 아니라 대법원 판례 할아버지가 나와도 여러분은 문제 다 푼다. 그래서 저는 이걸 강조하는 사람이에요. 거기 나와 있는 사례를 다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판단 기준을 아십시오. 요 두 가지를 모두 충족했냐 못했냐를 판단하시면 됩니다. 다만 하나가 더 나온다면 사업행위가 있어야 된다 없어야 된다? 없어야 된다. 자 여기서 사업행위가 있는 사람의 대표가 바로 뭐예요 여러분? 부동산 매매업자. 누구죠 여러분? 주택 신축 판매업자. 이들의 양도는 무슨 행위다? 사업행위란 얘기죠. 봐 여기 써져 있잖아. 부동산 뭐라고 써요 여러분? 뭐라고 써? 업자. 주택 신축 판매 업자. 그러면 이들의 양도는 사업행위란 얘기죠. 그럼 양도를 본다 안 본다? 안 본다. 안 본다. 이들은 뭘로 가셔야 한다? 종합소득세인 사업소득으로 가셔야 한다는 얘기죠. 무슨 말이 나오면? 업자가 나오면 이건 사업행위니까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다 아니다? 아니다. 뭐로 가셔야 한다? 종합소득세인 사업소득으로 가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아직까지 여기까지는 안 나오는데 요건 나온 적이 있어요. 그런데 자 조금 이걸 더 업그레이드 시키면 어떻게 장난칠 수 있는가 보여드리겠습니다. 부동산 매매업자가 거주하고 있던 주택을 양도했다. 하씨.
집에 갈까? 부동산 매매업자가 판매 목적으로 신축한 주택을 양도했을 때와 여러분 차이점 보세요. 판매를 목적으로 신축한 주택을 양도했을 때와 부동산 매매업자가 뭐하고 있던? 거주하고 있던 주택을 양도를 했을 때 차이점 보이십니까? 이 말을 이해하신 분은 이게 보입니다. 같은 무슨 양도한 겁니까? 주택. 여기는 똑같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앞에 판매 목적으로 신축한 주택이고요. 요거는 거주하고 있던 주택. 성격이 같아요, 달라요? 다릅니다.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판단할 때는 제가 분명히 사업성이 있느냐 없느냐라는 것은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에 영향을 미쳐요, 안 미쳐요? 아, 내가 미쳐버려.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판단할 때는 사업성 유무가 과세 여부에 영향을 미쳐요, 안 미쳐요? 미쳐요, 미쳐. 응? 맞죠? 사업성이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없어야 돼, 양도세는. 사업성이 있으면 양도소득세로 가는 게 아니라 어디로 간다고? 종합소득세로. 그럼 여러분 여기서 출전이 여기서 얘기했죠? 이걸 왜 얘기했는지 보셔야죠. 이게 출전이나 뽕을 친 건지 함정을 친 건지 분명히 과세율을 판단 조건을 제시한 건지 그걸 여러분이 판단하시죠. 이게 실전이에요, 여러분. 결론. 얘는 뭐예요? 양도로 봐요, 안 봐요? 양도로 안 본다고요. 왜 양도를 안 봐요? 판매 목적이죠. 그러니까 이건 무슨 행위란 얘기야? 무슨 행위란 얘기야? 사업행위란 얘기죠. 그런데 뭐 하고 있던 거는 이건 사업행위요? 아니, 거주지 이전에 의한 주택이죠. 그럼 이때는 누가 팔았어도 부동산 매매업자 이건 사업행위니까 아니니까? 아니니까 이건 양도로 봐야 돼, 안 봐야 돼요? 봐야 되죠. 이거야, 여러분. 세법이 우스워요? 아니요. 어떤 분이 그래요. 세법이 이렇게 어려워요? 그럼 세법이 쉬운 줄 알았어? 아, 민법은 어려운 줄 알았죠. 민법보다 더 어려운 게 세법이다. 민법은 썰만 잘 까면 돼. 정말입니다, 여러분. 설, 학설, 통설, 다수설, 소수설, 유력설 이런 썰만 잘 풀면 된다고. 민법 조문 몇 개나 된다고. 세법은 계산까지 해야 돼, 계산. 이해되십니까, 요거? 예, 그럼 됐어요. 저는 이거 강조하고 싶어요. 그런데 봅시다. 양도를 보는 게 특수한 경우가 있죠. 284쪽 제일 중요한 경우. 아유, 시간이 지났네. 예, 좋습니다. 부담부 증여 별표 치우고요. 별표 3개. 이거 다시 한번 정리 들어갑시다. 이혼 위자료 별표 2개. 그런데 올해 개정된 게 있죠, 여러분. 어디서? 286쪽에서 개정됐죠. 제가 수정표 나눠드렸어요. 분명히 고치라고. 예, 그래서 올해는 양도로 보지 않는 게 조금 더 초점을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0분 쉬었다가 요거 지금 중요한 내용 빨리 확인하고 양도로 보지 않는 게 좀 중점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0분 쉬죠.